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5번 이상 출제된 문제 그리고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시간을 괄호 안에 쓰시오.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고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구축물 파쇄 작업에서 하는 특별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작업은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그리고 정기교육 시간 관련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6시간 이상, 보수는 6시간 이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는 24시간 이상이고요.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역시 34시간, 보수는 24시간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뭉쳐봤고요. 이 이외에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외우지 마시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팁은 시간을 잘 외우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괄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채용시 일용 근로자 제외 근로자는 몇 시간인가 이렇게 괄호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괄호 문제. 자,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괄호 문제로 해서 1명 이상, 3개월 이상, 2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사업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역시나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고요. 최소한 3개 이상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4개가 가장 금상첨화죠. 이거 이외에도 6가지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외우기 쉬운 거, 내가 이게 외우기가 제일 쉬운 게 뭔가 뽑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1번 터널 건설 등의 공사. 2.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6.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1번, 2번, 3번, 5번 가장 짧은 거죠.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이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4가지를 쓰시오. 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나. 수직보호망 및 방호선반 설치. 다. 출입금지구역 설정. 라. 보호구의 착용. 4개 다 외우시는 게 좋죠. 다음 문제. 이번 문제부터는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외우셔야죠.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1. 안전난간 설치. 2. 울타리 설치. 3.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4. 덮개 설치. 5. 추락 방호망 설치. 6. 안전대 착용. 최소한 3가지 이상, 한 4가지까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안전대 착용.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을 3가지 쓰시오.
네, 3가지 이상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게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괄호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부식된 것 이런 것보다는 수치가 있는 거를 외우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죠. 왜냐하면 괄호 문제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사용 금지 사항은 1번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와이어 루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네, 이번 문제는 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8번 이상. 이게 히빙이 8번 나오고 보일링이 8번 나온 건 아니고 히빙과 보일링이 합쳐서 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세요. 자,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히빙이란 연질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보일링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따옴표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거는 굳이 답안 작성할 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강조사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빙은 연질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보일링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출제된 문제예요. 강관 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를 채우세요.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괄호 문제로 대부분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4개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가장 안심이 되시겠죠. 불안하다 싶으면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숫자만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1.5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관관으로 묶어 세울 것. 4번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것으로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필답형 문제는 한번 다뤄봤고요. 무조건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는 외우시면은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확실히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회차별로 기출이 출제되는 문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방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여러 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한 방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